알겠죠. 아까 눈썹 저희가 봤으니까 연고를 닦았다 기준하에 원래는 누운 상태에서 연고를 닦아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디자인하기 위해서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다른 데랑 다르게 디자인하는 원리들이나 이런 것들 고객님한테 안내를 드리거든요. 거울 한번 잡아주시고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보통 남성분들이 있으신데 앞머리 이거 머리띠를 최대한 안 치울 수 있으면 안 치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샴푸하고 가야 돼요. 머리 다시 하려면. 근데 샴푸 안 해주시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요 정도만 넘길 수 있으면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요 살짝 적시세요.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따 돌아오는데 빡 넘겨버리면 그 상태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시니까 요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디자인할 수 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불편하면 안 된다, 귀찮으면 안 된다 그랬죠? 턱 살짝 들어주시고 거울을 요 상태로 잠깐 보고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핸드폰이 지금 찍고 있죠? 원래는 이 상태에서 비포 사진을 찍습니다. 연고가 하고 나면 살짝 색이, 피부색이 얼룩덜룩하잖아요. 근데 전 그 상태에서 비포를 찍어요. 왜냐면 비포는 망가져 있을수록 좋고 애프터는 깔끔할수록 좋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눈썹이 막 울룩불룩해져 있을 거예요. 그때 딱 찍어놔요. 연구한 다음에 네. 지금 네. 오히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위해서 제 좀 팁인데 조금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포가 더 망가져버립니다. 다른 데서 눈썹 받으시면 연필로 이렇게 찍찍 그어서 하시는데 저는 좀 실을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손이 떨려요. 그래서 할 때 떨리거든요. 정교한 선을 위해서는 실을 활용하면 조금 더 떨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마스크를 살짝 벗었다고 만약에 가정할게요. 눈썹의 앞머리부터 저희가 볼 건데 손을 살짝 들어주시고 지금 이 고객님은 대칭을 딱 맞게 고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럼 맞춰드리면서 고객님 사진관 가시는 기사님이 항상 이렇게 맞춰주시죠. 네. 살짝 틀어져 있어서 그러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너가 틀어져 있는데 내가 맞춰줄게.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에서 보실 때 출발선부터 잡아야겠죠. 그때 중요한 게 알기 쉽게 처음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눈썹의 출발선부터 한번 보실 건데 눈썹 출발선의 원리 같은 경우는 살짝만 이렇게 사람이 콧구멍이 있는데 콧구멍에 바로 위 있죠? 거기가 눈썹의 출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반대도 여기서 잡아주고 쉽게 아이고 잠깐 먹고 있을게요. 원리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눈썹이 지금 출발이 된다고 되시고 안쪽은 깔끔하게 콧대가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정리를 진행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따 정리하실 때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앞머리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남성분들 눈썹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두께로 봤을 때 1cm가 넘어가면 안 되세요. 1cm가 넘어가면 너무 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썹 앞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실을 올리시다 보면 더 높은 구간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면 우측 눈썹이 훨씬 더 높으세요. 네. 근데 이걸 낮은 쪽에다 맞추게 되면 당연히 가파르게 되죠. 화난 눈썹처럼 되겠죠. 그래서 쭉 올려서 봤을 때 높은 곳에 맞춰준다. 여유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이 생기죠. 저기를 채울 거야가 아니라 기준선이에요. 이따 활용해요. 이따 지울 부분입니다. 앞쪽으로. 그러고 나서 1cm 넘어가지 않게 눈대중으로 저는 하지만 자로 재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앞머리는 높이는 위에 높은 쪽에 맞추고 밑에 같은 경우는 너무 낮으면 또 굽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빨리 끝나는 쪽에 좀 맞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썹 산의 위치를 또 잡아드릴 건데요. 눈썹 산 같은 경우는 보통 남성분들이 눈 흰자가 있고요. 눈 망울이 있어요. 그 중간이 딱 적당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길이가 한 4.5가 안 됩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고객님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릴 때 막 숫자로 얘기하시면 사실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남들도 이렇게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고객님은 남성분들 딱 보시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흰자 끝이나 아니면 이게 좀 아이보리 여기 뒤쪽이 짧으신 분들은 거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보통 고객님들 봤을 때 평균적으로 흰자랑 눈망울 끝나는 곳의 중앙이 올바른 산의 위치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도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잡아주시고 근데 이게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좌우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수치는 이따가 제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자로 재서 다 미리 단위까지 맞출 거기 때문에 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라고 하는 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산의 위치를 잡았죠. 산의 위치에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산의 위치는, 산은 눈썹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산이라고 하는데요. 산이 너무 높으시면 각도의 눈썹이 각도가 좀 솟으면서 환한 눈썹이 좀 되고 무표정으로 있는데도 좀 의도치 않게 화났나? 라고 하는 인상이 나오셔서 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산 같은 경우가 너무 앞에 있으면요 각도가 솟고요, 너무 뒤에 있으면 너무 일자 눈썹이 돼서 촌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꺾이는 위치를 잡아주셔야지 고급스럽고 시원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볼게요. 우리 거의 이쪽이 고민이셔서 많이 오세요. 길이, 눈썹 길이가 끝까지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남성분들 눈썹 보시면 50%가 눈썹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그리고 뒤가 없어요. 그 뒤를 만들어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산이랑 길이입니다. 길이를 잡는 법은, 길이가 제일 쉬워요. 턱 살짝 들어주시고, 남성분들 눈썹 길이 같은 경우는 코끝, 눈끝 깎아 지나가지고 이 상태로 쭉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길이의 마지노선이 나오고요. 여기 살짝 돌려보시면요 턱이 거기까지 딱 나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까지만 사용할 거라 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해보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에서 끝 지나가지고 대략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따 자로 재서 어차피 다 맞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눈썹 밑단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눈썹 밑단 같은 경우는 여기 살짝 들어주시고 여기 붙여주시고, 여기 보시면 눈 동자 있죠? 그 위에 이렇게 홈이 생기잖아요. 거기를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그럼 보통 여기서 뒤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생기거든요. 일단 밑단이 살짝 생기죠. 앞쪽이랑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뼈대가 여기 튀어나오고 그대로 쭉 들어가니까 이 좀 수직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뒤에가 이렇게 쳐져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자가 들어갑니다. 자로 해서 보셨을 때 눈동자 끝 있죠? 이 높이랑 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끝에서부터 잰다고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보통 남성분들 봤을 때 이 눈썹이랑 눈 길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2cm. 근데 그렇다고 너무 2cm로만 다 하시면 안 되고, 여기가 좁으신 분들이 있고 넓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편차가 5mm. 그래서 1.5 아니면 2.5 사이에 모든 남성분들의 눈썹의 규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본 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어야겠죠. 뒤로 흘러갔을 때 어디까지, 제가 너무 1.5까지 하면 너무 처진 눈썹 돼서 슬퍼지잖아요. 이분도 보시면 딱 2cm 정도가 맞아요. 네, 2cm. 잡아주시고 체킹. 한번 찍어놓고 반대로 동일하게 2cm. 좌우가 눈높이가 다른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건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맞출 거예요. 사실 지금 맞춘다 해서 이분 2cm 고정이 아니에요. 어차피 또 낮춰야 돼서 일단은 너무 딱 봐도 처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중앙선, 아까 제가 여기 잡아놨던 선 있죠? 그쪽에서 연장된다고 보시면서 너무 웬만하면 여기랑 동일선상으로 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처지지도 너무 높아지지도 않게. 그 상태에서 밑단을 한번 이어볼 거예요. 실로요, 앞에서부터 아까 여기 한번 눌렀었죠? 그거 살짝 더 또렷하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꽉꽉 비비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톡톡톡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단이 생겨요. 보이시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톡톡톡 지나가요. 그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눈썹 산 맞춰주시고, 보통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옛날에 고객님들을 위한 디자인을 할 때는 전 정리할 게 최대한 없어야 되니까 조금 두껍게도 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산의 위치, 여기 산 잡고 여기 산 이렇게 잡으면 한쪽이 올라가 있어요, 우측이.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고객님 눈썹 비대칭이세요. 제가 지금 맞춰드려서 맞는 겁니다. 낮은 쪽에다 먼저 뺄게요. 낮은 쪽에 잔털 말고 살려야 되는 쪽, 굵은 털들이 시작되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서 반대로 갈 거예요. 저희 앞머리 잡아놨잖아요. 이어서 반대까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럼 산 생기죠? 여기서 포인트로 자 한번 들어가서 산의 두께를 재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cm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도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반대도 맞춰드릴게요. 1cm. 얘가 좀 더 두꺼워요. 이따가 또 맞출 겁니다. 앞에서 보시면 두꺼운 이유가 얘가 더 쳐져 있고 이쪽 눈썹이 많이 상승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쪽을 얘 맨살에다가 작업할 수 없으니까 이쪽을 살짝 더 높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 수정할 때는 면봉을 사용할 거고요. 저는 좀 두꺼운 면봉을 사용하긴 합니다. 남성분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얇은 이쑤시개 면봉으로 하면 수분을 털들이 다 빨아먹어서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계속 들고 여기 그 밑단 맞추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주세요. 살짝 지워주시고 살짝 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지거든요. 밑단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맞아져요. 살짝 높였더니 보통은 이렇습니다. 남성분들 눈썹이 다 지우고 다시 막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없고요. 1mm만 높여도 갑자기 대칭이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지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안 맞아도 당황하지 마시고 안 맞아 보이는 부분을 본 다음에 더 잘 자라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를 맨살을 작업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후에 이쪽을 높여드리는 거죠. 반대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한 높이도 반대에 비해서 얘가 조금 두껍습니다. 그래서 살짝 낮춰주시고 여기서 이 정도 어느 정도 됐으면 바로 이어서 디자인 마무리 해볼 거예요. 대칭은 마지막에 또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이어드리냐면요, 이제 고객님 눈썹 지붕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눈썹 앞에서 아까 잡아둔 산까지 이런 식으로 이어드리면 윗단이 나오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산까지. 원래 얼굴 만져주면 되게 졸려하시거든요. 그리고 꼬리 쪽이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명확하게 손과 손을 이어드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눈썹 모양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디자인들이 나오고요. 다 지워볼 거예요. 불필요한 거. 지금 좀 어지러우시죠? 제가 불필요한 거는 좀 지워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선은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앞쪽은 너무 많이 시술이 들어가면 짠 것 같아져요. 눈썹의 앞쪽은 남성분들은 특히나 갖고 있는 걸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데 좋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앞쪽도 새까맣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엠보 작업으로 앞에 막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 마세요. 웬만해서 있으면 그냥 있는 거 쓰시고 거기를 나중에 리터치 때 와서 뭔가 그거에 대한 니즈를 할 때 해주려도 늦지 않아요. 앞머리 너무 막 타이트하게 하시는데 엠보 기법이 숙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앞머리 작업은 고객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쪽은 잘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해도 디테일을 뒤쪽에서 많이 주세요. 그리고 대칭이라는 거는 뒤쪽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맞아. 그쪽이 더 쉽고. 손도 눈썹을 넣고 이 산 있죠? 산 너무 각지면 인위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라운드하게 굴려주시는 게 훨씬 더 요즘 트렌드고 보기 좋습니다. 남자라해서 각지 눈썹이 다 좋은 게 아니라요, 그냥 산만 있어도 그걸 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빡빡이 아니라 살짝 연결 그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기본적인 이 사람에 대한 모양이라는 게 나와요.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대칭을 맞춰야 됩니다. 대칭을 맞출 때 보는 포인트는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좌측 눈썹이 좀 낮아요. 보실 때 이렇게 앞에 딱 본 다음에 고객님 거울 내려보세요. 제가 한번 대칭 맞춰드리겠습니다. 제 미간 보시면 됩니다. 눈 마주치면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제 미간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편하게 잘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미간 보시라고 할 때 눈을 까세요. 제 미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간 보세요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하고 시선을 맞춘 다음에 그러고 나서 지금 딱 보시면 밑단을 아까 제가 살짝 높여놨더니 밑단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근데 윗단이 이분이 뼈가 좌측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숱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맞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쪽도 살짝 낮춰줘야지 두께가 맞겠구나. 그래서 살짝 조정. 0.1mm씩만 조정하면서 2번 이상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빛이 한쪽으로 지금 오죠. 그러니까 이쪽이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가려요. 그럼 잘 보이거든요.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처음에 맞출 때 팁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한쪽 꼬리에 손가락 두고 반대쪽 꼬리에 손가락 둡니다. 그리고 맞는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서 기준을 보고 어디가 더 불룩한지 봅니다. 이쪽 중간이 좀 불룩해 보입니다. 그럼 그쪽 수정. 이 정도 하면 갖고 계신 눈썹을 최대한 활용한 지금 벌써 눈썹이 나오고, 오늘 모델님은 정리까지만 제가 도와드릴 거라서 발연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 만들어 드릴게요. 이 정도 상태. 그러고 나서 원래 이제 거울을 보여드립니다. 제가 거울로 디자인 좀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좀 눈썹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갖고 있는 올바른 것들만 좀 사용해서 디자인 도와드렸고요. 이게 이목구비에 딱 맞으시는 눈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딱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딱 보기에는 맞아 보이지만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로 재서 지금 갖고 계신 길이와 높이를 다 재드릴 겁니다. 알겠다 하고 침대에 눕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대로 진행할게요. 일단은 전체적인 총장 한번 맞춰드릴 거고요. 앞에서 보시고 길이까지 이건 딱 6cm 정도 나오거든요. 길이 모르시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6.5 아니면 6이에요. 눈썹이 좀 짧다 싶으면 6이고요. 길다 싶으면 6.5인데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살리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반대도 봐야겠죠? 왼쪽 눈썹이 좀 더 기신 편이에요. 반대도 6. 그리고 높이 한번 재고 한 1.1 정도 나오거든요. 반대도 1.1 정도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눈썹 앞머리에서 산까지 길이 재세요. 아마 한 4cm 나올 겁니다. 정확하게 4cm 나오죠. 제가 자로 안 재고 했는데도 그냥 알고 있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잡혀요, 수치가. 모르시니까 그냥 알려드릴게요. 6.5가 길이면 이 산의 길이는 4.5여야 되고요. 6이면 4인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싶으면 4.2가 맞습니다. 어차피 시술하다 보면 좀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길게 할게요. 4.2에 맞춰서. 그게 좀 더 시원해 보여요. 산이 좀 뒤에 있어야지. 산이 너무 앞에 있으면 각이 쏟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무슨 길이 나왔냐면요, 이 끝에랑 산까지의 길이, 빗변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2cm 딱 나오죠. 여기가 거의 2cm면 다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cm 정도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산을 살짝 뒤로 늘려드렸죠.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또 지워가면서 좀 맞추고 정리 시작할 겁니다. 살짝 들어주시고. 여기서 디자인들이 좀 있는데 뭐는 지워지고 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술을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한 번씩 더 덧칠을 해드리는 겁니다. 좀 두꺼워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흰선 기준으로 흰선까지 다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흰선 안으로는 시술을 할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이 너무 타이트하게 흰선까지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시술을 반영구 시술을 하실 때 흰선 안으로만 작업하세요. 흰선 넘어가지 마세요. 흰선 밟지도 말고. 그러면 눈썹 털이라는 가이드라인 속의 시술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정리하고 거기까지 딱 시술이 돼 있으면 이렇게 살짝만 봐도 보여요, 시술이. 당연히 털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럽죠. 털 속에 다 숨어야 된다,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끝. 여기 뼈 튀어나와 있거든요. 조심해서. 마지막으로 집어주고 전반적으로 이쪽이 되게 둥글어요. 그래서 그걸 그죠? 네, 라운드를 보면서 좀 더 평평하게 나와요. 앞에 4.2가? 어디야? 여기? 4.2가 네. 4.2까지 길이가 평평한 게 좋아요? 좀 동그란 게 좋아요? 그거는 사실 너무 평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평평하면 너무 일자 눈썹 같아서 촌스러워요. 그리고 사람 눈썹이 완전 이렇게 밋밋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리하면 두 개 딱 맞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보시면 왼쪽이 고객님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경화이 같은 경우는 눈썹이 좌측 눈썹 같은 경우는 지금 뒤쪽으로 많이 분산돼서 처지는 눈썹이시고 우측 눈썹 같은 경우는 위로 좀 올라와서 밑에 보면 숱이 없죠. 네, 근데 이거를 또 나는 좀 평평하고 시원한 느낌이 좋아라고 해서 얘를 낮춰버리게 되면 맨살에 작업이 들어가요. 절대 하면 안 될 게, 웬만해서 하면 안 될 게 맨살에 작업하는 거예요. 갖고 계신 털 다 활용하는 게 좋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게 가장 어울리고 정리하기 쉬운 디자인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고 하고, 정리법이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정리까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고객님한테 거울 지워주세요. 혼자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돼요. 웬만하면 처음에는 좌측 우측 다 알려드리세요. 그래서 좌우가 지금 다르신데 그거 제가 지금 디자인으로 맞춰놨고, 좌우 정리하는 법들이 조금씩 달라서 유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 누워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지금 베드나 이런 거를 갇혀 와서 하기가 힘들어서 앉아서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실 때 남성분들이 정리가 어려우신 이유가 한 손으로 정리하려고 하세요. 화장실에서 정리 볼 때 거울 뭐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왜 안 돼? 라고 하고 있어요. 당연히 피부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럼 칼이 들어가면요 살이 먹어요. 그래서 칼이 안 먹히죠. 그래서 양손으로 하시는 걸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고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피부를 양손으로 정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려는 쪽 일단 밑부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실 때 항상 트레이가 있다고 정리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눈썹을 이렇게 살짝 펴주셔야 돼요. 눈썹을 피고 나서 반대쪽으로 털이 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시면 정돈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반대쪽 결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정리할 때 정리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을 때 장점들을 알려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털어보겠습니다. 눈썹 밑부분을 남성분들은 정리해주시면 이목구비가 시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이랑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격되면서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 무의식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시원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세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동공 위까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좀 시원한 느낌이 나죠 라고 설명해 주시고, 다음으로 눈썹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인 산 정리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화났냐 안 화났냐의 인상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산이 너무 높으면 의도치 않게 좀 성격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산을 정리하시면 좀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정리하실 때는요 위에 딱 잡아주시고요 내려주시면 되세요. 잡고 잡고 뒤쪽까지 이어서 이렇게 정리하고
펴보겠습니다. 주변 털들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눈썹만 너무 타이트하게 마시고 얼굴 털까지 같이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을 명확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딱 보셨을 때 남성분들 눈썹이 꼬리 기준으로 눈망울 끝보다 한 5mm 정도 길면 딱 좋습니다. 항상. 네. 그 정도 돼야 되고 이거랑 동일선상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럼 너무 짧아져요. 그래서 눈망울보다는 뒤에 눈썹이 위치해 있어야 올바른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쪽 꼬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아까 막 지저분하게 쳐져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정도면 거의 정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드릴 게 남자가 이 앞에가 자라요. 이 앞에가 자라다 보니까 굽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앞쪽을 잘 잡아주시고 보통 4-5가닥밖에 없거든요. 4-5가닥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에 잘 올리신 다음에 눈썹 출발선이 너무 낮으셔서 하는 것처럼 보이셔가지고 4-5가닥만 정리 해주시면 되게 적은 차이인데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눈썹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쪽이 좀 더 시원해 보이죠. 더 직선적인 눈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미간 정리 팁을 알려드리는데 고객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여기 너무 넓게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정리하는 법들 알려드려야 되는데 고객님한테 콧대에다가 손가락 하나 대시고요 위로 쭉 올리세요. 그리고 거기만 떼시면 거기만 정리하시면 되세요. 실제 원장님들이 정리해 주실 때도 모르겠으면 손가락 하나 대서 거기만 정리하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정리. 이쪽도 정리함으로써 장점이 있겠죠. 콧대가 시원해 보여요. 저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시선이 미간에 꽂히거든요. 눈이랑 눈썹의 사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밝아야 관상학적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항상 잔털이 없이 좀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면 한쪽이 끝났잖아요. 고객님 보세요. 우측이랑 정리가 안 된 쪽, 된 쪽이 괜찮아요. 확실히 된 쪽이 훨씬 더 나으시죠? 이러고 우측도 지금 정리하는 법들이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혼자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보세요 라고 하고 이제 목 아프니까 설명 안 해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살짝 보시고 마지막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위에는 위에 잡아주시고 한 낮춰주시는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서서 정리하는데 누워서 하시면 이것보다 5배 편하십니다. 누워서 물로 닦아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정리 잘 되고 괜찮으세요? 지금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정리해서 털이 쌓인다 싶으면 털어가면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운동으로 잡고 쭉 여기까지 운동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때 또 포인트로 강조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 지금 칼진 손에 힘을 주지 않고 피부를 늘리는 데 힘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고객님한테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리터치 때 보시면 눈썹에서 피가 나는 고객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이 다 칼로 난도질 돼서 오신 분도 계세요. 그거부터는 저는 압의 포인트까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정리가 안 돼서 칼로 막 쏘셨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시면 우측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있어요. 밑에가 빡 꽂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을 정리해도 털이 들려있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정리하는 법들을 좀 알려드리면 좋은 게 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이 안 써도 그냥 누르시고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거기만 이렇게 타다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처지는 할아버지 눈썹이 안 됩니다. 다음 볼까요? 왼쪽이 조금 더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좀 타이트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살짝 들고 감아주시고 여기 있죠. 이런 데도 사실 다 해야 되는데 서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은 지금 정리하는 부분이 털 모량이 적어요. 이렇게 눈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고객님도 보시면 털이 자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골격도 다르고요. 이쪽이 좀 더 각지게 많이 되려고 나타내고 있고 이쪽은 자연스럽게 굴러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 봤을 때 디자인 잡으세요. 막 이렇게 막 골격을 막 고려하면서까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앞에서 딱 봤을 때 맞으면 웬만해서 다 맞거든요. 그래서 볼 때 너무 눈썹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이쪽이 계속 털이 밑으로 내려오죠. 옆으로 가가지고 거기 살짝 아까 알려드린 방식으로 눌러서 내립니다. 이렇게 정리되죠? 그리고 다시 앞에서 봐요. 가려서 보고 이쪽 살짝 처진 것 같아. 끝단은 살짝. 지금부터는 한 가닥 싸움이에요. 네 가닥 이상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 가닥씩만 해도 특히 남성분들은 눈썹이 짙으시다 보니까 정리가 변화가 디자인이 확확 변해요. 이쪽이 숱이 좀 적죠? 네. 그거 빼고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좀 둥고 이거 그래서 그 눈썹 털 하나에 따른 것도 완전 달라요. 많이 바로 라운드 구성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숙달이 되면 빨라지고요. 한 분, 두 분, 세 분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루틴이 생기면서 대칭 잡는 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굴곡이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에서 딱 눈을 제 미간 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 모양을 잡는 거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대칭 잡기가 너무 힘들어, 이 사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눈썹을 분절로 나눠요. 4분절 정도. 그래서 앞에서부터 대칭 맞춰서 들어가세요. 앞에 맞으면 그 다음 2단계 거기까지 또 면봉으로 맞춰놨어. 그러면 3단계 산쪽 산쪽에서 또 맞춰놨어. 그럼 꼬리까지. 꼬리는 특히나 이 밑부분. 네. 여기 사이드는 사실 앞에서 보면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이거든요. 정면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처지는 라인을 맞춰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어려우면 손가락 대라. 그래서 보면 훨씬 더 좋다. 그게 팁입니다. 분절로 나눠서 대칭을 맞춰주는 거. 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싹 보면요. 웬만하면 맞아요. 웬만하면 맞고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거울 보여주시면서 어디 안 맞아 보이는 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여성분들한테는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남성분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결과치 내주면요. 그냥 만족합니다. 그런 거 괜히 찾게 하지 마세요. 괜히 컴플레인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깔끔하게 좀 잘 되셨어요. 멋있죠? 네. 너무 여기 아까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정돈 하시니까 훨씬 더 힘있어 보이고 깔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여기서 이제 고객 탑 계속 들어가고 고객님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깔끔한 상태가 유지가 잘 됩니다. 정리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또 소개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 하지. 뭐 이러면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러고 한번 닦아서 한번 볼까요? 시술이 끝났다 가져가고 디자인만 곧 정리하니까 눈썹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때요? 정리만 해도 눈썹 되게 있어 보이고 좋지 않나요? 라고 하면 다 끄덕끄덕 하거든요.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진짜. 근데 만약에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러 오신 고객님이잖아요. 정리 메뉴 따로 하시면 좋고 반영구를 해주셨다 하에 저는 정리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님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럼 제가 저희 정리 메뉴가 따로 있어요. 만드세요. 없으면 만들어서 저가로 하십시오. 아니요. 10,000원을 받아야죠. 아니, 사탕도 아니고 10,000원을 받아야죠. 저희는 3만 원이에요. 저희 3만 원. 네. 이 정리만 지금 해드린 서비스가 3만 원. 네, 그 메뉴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희가 최초로 이제 우리 준 원장님이 제안해가지고 그것만 예약하는 사람도 저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약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계속 저한테 의존하니까. 가격 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 다음에 반영구로 유입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포인트가 뭐냐면 고객님 오늘은 정리만 예약하셔서 정리만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우측 밑에가 좀 비어 있으셔가지고 좌측이랑 모양은 똑같지만 톤 차이가 나셔서 비대칭 거 보이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측에 흉터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시 좀 보완해야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여유 되시면 나중에 한번 반영구 받아보세요. 할인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 집에 가 생각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만족감의 요행은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고객님들한테 디테일을 강조하고 에너지를 쏟고 하느냐가 고객도 다 느껴요. 그래서 남자라 해서 대충 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치고 재방문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그 고객이 원하는 수치보다의 더 높은 디테일과 퀄리티와 집중, 전문성을 드려야지 그냥 나의 눈썹 고민 있으면 여기 가면 되겠다는 확신이 생겨요. 어떠셨어요? 훨씬 낫죠? 여기서 이어서 뭐 할 거냐면요, 우리 사진 찍어서 나 잘했으니까 시술 자랑해야지.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보통 여기서 계산하고 보내. 그럼 이 사람이 나가고 여기 잘하니까 가세요라고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직접 홍보해야 됩니다. 그럼 홍보하려면 그거예요. 결과 증거물이 있어야겠죠. 사진 찍는 법부터 좀 알려드릴 거예요. 고객님이 시술이 끝나면요, 일단 머리가 누워있다 보니까 많이 떠있겠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막 뻗쳐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눈썹 아무리 잘해봐야 머리가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시선이 그걸로 뺏겨요. 그러니까 머리를 막 스타일링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돈 정도만 해주셔도 다음 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가 일단은 정돈 해드리는 법을 모르시겠으면 그냥 거울 주셔서 머리 살짝 정돈하시겠어요? 라고 하셔도 알아서 하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눈썹이 살짝 보이게 정돈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고객님을 처음 봤을 때 그때 머리가 원래 하고 다니시는 머리니까 그걸 생각해놨다가 마지막에 좀 구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막 제품 같은 거 발라주실 필요 없고 그냥 잔머리에 정돈 정도. 그리고 눈썹이 너무 이렇게 막 보여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게 막 그런 시술 결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살짝 이렇게 가릴 때도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자연스럽게 있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마스크 무조건 씌워야 된다 했고, 침대든 앉아서 찍든 간에 뒤쪽을 잘 봐주셔야 돼요. 뭐가 걸리는 게 없나? 없죠.